오늘 운영위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뜨겁다 못해 폭발할 정도였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어제의 녹취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가 온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온 전화이고 짧은 축하 전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도 했습니다. 실장님,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실장님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가족의 마음으로 좋게 달래서 끌고 가고 싶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어 논리 속에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는 시작부터 충돌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증인 출석 문제가 있었고요. 동행명령장 발부됐습니다. 어제 녹취록 공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권은 사회자 책임입니다. 증인부터 받겠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를 왜 해? 증인의 사회권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 방해하지 마세요. 어디다 손대? 강민국 의원,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손가락 치면 하시죠,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어제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명태균 녹취를 틀었어요. 근데 앞이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거를 틀었어요. 이게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요?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까? 의사들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강명구 의원, 저에 대한 질문하지 마세요. 대통령실에 물어보시죠. 대통령실에. 네, 이동학 의원님. 짭깁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저건 실패죠. 실패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국민들은 오히려 더 역정을 내실 겁니다. 되게 옹졸하고요, 옹색하고 저런 답변을 국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저런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안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목소리까지 나온 마당에 저걸 짜깁기 했냐 안 했냐 그게 논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결국 이 어떤 로비를 받았고 그 로비가 결국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 녹취 현실에서도 결국 이것이 짜깁기 됐냐 안 됐냐 그런 건 핵심이 아닌데 보니까 대통령께서 뭐 박절하게 딱 끊어가지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다가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취임식 전날에 통화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또 박절하게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화까지 했다. 근데 취임식의 어떤 이 축하 메시지, 축하 전화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때 공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가 다 해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께서는 지금 대통령의 여태까지의 해명이 다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만한 그런 국민이 많지 않을 거고요. 예. 국민의힘께서 저거를 약간 짜깁기 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또 갖다 대셨는데 이게 숭실대학교에 배명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소리 전문가죠. 소리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6년 전에 PD 수첩에도 아주 이 소리에 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PD 수첩에도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거를 통해서 17점 몇 초가 뭔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당시에 이거 판정 불가다 이런 판정을 내렸어요.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바이든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때 대국민 이 듣기 평가를 시도하셨던 분이죠. 지금도 역시 약간 그러한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짜깁기 의혹 제기는 실패다. 어제도 이제 거짓 해명 논란은 계속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 딱 잘라 끊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취임식 전날까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논리로 정진석 비서실장은 초반에 조언 들었지만 매몰차게 끊었다고 한다. 경선 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왜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고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의 해명이나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눈높이 의혹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감장이라는 곳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국회의원과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치열한 정쟁이 이어집니다. 아까 자료하면서 보셨다시피 영상 초반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줌으로써 앞으로 있을 추후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해명해야 될 장소로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국감장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추후에 별도로 이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한번 기회를 가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몇몇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라 이런 촉구성 기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한가선 의원님, 네. 인정에 이끌려서 명태균 씨 전화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뭐 이런 구체적인 이름까지 등장하고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정에 이끌릴 사안이 있고 아닌 사안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라면 그 당시에 이걸 덕담으로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실의 불성실한 해명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게 덕담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대통령실이 내놓아야 되는 해명은 인정에 이끌렸다가 아니고 그 녹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라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누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 예. 그건 김영선이를 해줘라. 무엇을 해주라고 말한 것인지 말이 맞네 당에서. 당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덕담이라고 퉁치는 것은 아무런 해명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공허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김영선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달래기 위한 목적이든 뻥을 치신 거든 거짓말을 하신 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김영선 실장님 잠시만 공천은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하람 의원도 잘 아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실장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때 쫓아내기 억지로 직전인 이준석 당대표를 과도한 거론하시면서 경강부회를 이런 하지 식으로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보세요. 대표한테 가서 대통령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들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같이 씹었잖아요. 지금 지려고 나오는 아니 겁니까?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 앞에 잘못한 거는 제대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사과하지 자, 잠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자,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일 아니에요. 저기 천하람 의원님, 사과 못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야, 개혁신당 김성열 의원님 예, 한 말씀 하시죠. 참 부끄럽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저게 지금 22대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너나 잘해라는, 아니 어디 시장통에서 술 먹은 사람들끼리 할 만한 대화를 국감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10%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윤석열호라는 배가 그동안 김건희 리스크에 의해서 최상병, 명품백, 그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 공천 개입까지 수많은 암초를 만나서 이미 항해 불능의 상태에 됐는데 예. 여기에 배가 움직일 동력인 국민의 지지율마저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앉을 일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라 라는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갖다가 당신들이나 잘하세요라고 대답을 하는 저런 빈정대는 투, 그리고 오만하고 방자한 저런 태도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분이 누굽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것은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과 국회의원을 저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는 곧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면 그냥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너희나 잘하세요 그러면은 저희한테만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맡겨달라고요? 예, 저희는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정권을 달라? 네, 저런 식으로 너나 잘해라는 저렇게 대답하실 거면 그냥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예. 대통령실의 발언들 쭉 들어봤고요. 지금 강혜경 씨가 출석해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증언이 나오거나 폭로가 나오거나 녹취가 나오거나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육성이 나온다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요약 정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양문석 의원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보죠. 오늘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 총평을 한번 간단하게 한 30초씩만 듣고 넘어갈까요? 먼저 이동학 의원님. 저는 일단 국회를 대하는, 그러니까 국회 운영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나왔는데 저 태도와 자세가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비롯돼서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 국회를 무시하고 혹은 야당을 무시하고 이러한 태도가 그대로 다 보여졌어요. 예. 그리고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도저히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사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저는 이 사안에서도 잘못된 해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사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저 태도와 자세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예, 김인정 의원님.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 비서실장의 태도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설명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박창대 운영위원장의 국회 이번 국감 운영 방식은 역시나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 운영의 독선적인 방식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국정감사란 결국에 행정부가 지금 현재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인데 결국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리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끄러운 논란이 계속 있고 정쟁의 요소로 삼는 것은 국민들의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 불편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가장 불편해 보이는 김성일 의원님. 예, 저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분노를 느낍니다. 피감 기관의 자세가 저런 식으로 돼서는 국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겁니다. 이 모든 일에서 이제 비롯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서 비롯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공개된 녹취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